폭설이 몰아치던 밤, 과부가 눈 속에서 발견한 것은 버려진 여자 아기, 쌍둥이 둘이었습니다. 혼자도 힘든데 아이 둘을? 모두가 말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선택했습니다. 아이들을 살리기로. 그런데 15년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날 밤 버린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부터 과부의 인생 역전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방 야담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영상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야담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습니다. 한겨울 폭설이 사흘째 멈추지 않던 밤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문을 걸어 잠그고 아궁이 앞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마저 얼어붙을 듯한 그런 밤이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살아가던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씨 과부였지요. 나이는 40을 갓 넘긴 정도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째, 자식도 없이 혼자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홀로 누운 방에서 바람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지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바람 소리 사이로 뭔가 다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귀를 기울이자 분명했습니다. 갓난아이의 울음소리였지요. 김씨 과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밤중에 아이 울음소리라니. 문을 열자 눈보라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울음소리는 더 또렷해졌습니다. 그녀는 맨발로 눈밭을 가로질러 대문으로 달려갔지요. 대문을 여는 순간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눈더미 속에 작은 보따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씨 과부는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아이가 둘이었습니다. 갓 태어난 지 석 달도 안 된 듯한 여자아이 쌍둥이였지요. 두 아이 모두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술은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고 온몸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김씨 과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추운 밤에 누가. 작은 손 두 개가 본능적으로 그녀의 치마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오갔습니다. 혼자 살아가기도 벅찬 형편이었지요. 하지만 그녀는 두 아이를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밤에 너희를 다시 눈 속에 놔두면 아침엔 숨이 끊어질 게 아니냐. 김씨 과부는 두 아이를 꼭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방 안이 따뜻해지자 두 아이의 울음이 조금씩 잦아들었지요. 한참이 지나자 두 아이의 얼굴에 조금씩 붉은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살았구나. 다행이다. 그날 밤 김씨 과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두 아이가 다시 차가워질까봐 밤새 지켰지요. 동이 트자 그녀는 품속에서 잠든 두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똑같이 생긴 얼굴, 작은 손, 가늘게 떨리는 숨결. 내가 너희를 키워야겠구나. 그렇게 김씨 과부의 인생에 두 딸이 들어왔습니다. 폭설이 데려온 인연이었지요. 폭설이 그치고 마을에 소문이 퍼지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우물가에서 물을 깃던 아낙네들이 김씨 과부의 집에서 들려오는 아이 울음소리를 듣게 되었지요. 호기심에 몇몇 사람들이 대문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김씨 과부가 아이 둘을 안고 나왔습니다. 여자 쌍둥이였습니다. 어젯밤 눈보라 속에 버려진 갓난아기를 주워왔다더라. 그것도 여자의 둘이라니. 마을 이장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김씨 과부, 당신 혼자 살기도 벅찬 형편에 애를 둘이나 데려왔다니. 여자아이 둘을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시오? 마을 사람들도 혀를 찼습니다. 저러다 본인이 먼저 쓰러지겠어.
하지만 김씨 과부는 말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살아남은 아이들입니다. 제가 키우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지요. 그날 밤 김씨 과부의 집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두 아이의 울음은 잦아들었지만 집안엔 더 큰 현실이 남아 있었습니다. 쌀독을 열어보니 바닥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남은 쌀은 손바닥 2개 분량도 되지 않았지요.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물에 쌀을 풀어 묽은 죽을 끓였습니다. 아이들에게 먹일 젖은 없었습니다. 손가락에 죽을 묻혀 아기들 입에 조금씩 넣어주었지요. 아이들은 그것을 빨아먹었습니다. 김씨 과부는 자신의 몫은 따로 덜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먹고 남은 것만 먹었지요. 너희가 살면 내가 좀 힘들어도 괜찮다. 그날 밤부터 진짜 고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 둘을 키운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힘든 일이었습니다. 갓난아기는 밤낮 없이 울었습니다. 김씨 과부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지요. 한 아이를 재우면 다른 아이가 울고 그 아이를 달래면 또 다른 아이가 깼습니다. 쌀은 빠르게 동났습니다. 그녀는 산으로 나가 나무를 캤습니다. 냉이, 달래, 쑥 먹을 수 있는 것은 다 캤지요. 그것들을 삶아 죽을 끓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자꾸만 울었습니다. 묽은 죽만으로는 부족했던 겁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두 아이가 동시에 울기 시작했습니다. 김씨 과부는 한 아이를 안고 다른 아이를 달랬지만 소용이 없었지요. 배고프구나. 미안하다. 그녀는 아이들을 번갈아 가슴에 안았습니다. 젖은 나오지 않았지만 아이들은 그녀의 가슴을 빨았습니다. 김씨 과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마을 아낙네 하나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애들 울음소리가 들려서 이거라도 쓰시오. 이웃집 아낙네가 내민 것은 콩 한 움큼이었습니다. 김씨 과부는 목이 메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콩으로 콩물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먹였습니다. 아이들은 그제야 울음을 그치고 잠이 들었지요. 하지만 이런 도움이 매번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새벽 첫딱 울음에 일어나 품팔이를 나갔습니다. 한 아이는 등에, 한 아이는 가슴에 안고 남의 집 문을 두드렸지요. 빨래라도 시켜주십시오. 그날 받은 것은 보리 한 줌뿐이었습니다. 하루는 쌀 한 대, 하루는 보리 한 줌. 그렇게 번 것으로 아이들을 먹였습니다. 자신은 굶어도 아이들 입에 들어갈 한 숟갈은 꼭 남겼지요. 어느 날 저녁 일을 마치고 돌아온 김씨 과부는 방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기력이 다했던 겁니다. 두 아이가 그녀 곁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짜내 아이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겨울이 깊어갔습니다. 두 아이는 조금씩 자랐지만 여전히 약했습니다. 특히 동생 쪽이 몸이 더 약했지요. 어느 날 밤 눈보라가 다시 몰아쳤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고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동생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숨을 가쁘게 쉬었지요. 김씨 과부는 깜짝 놀라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얘야, 정신 차려라. 아이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축 늘어진 채 힘없이 숨만 쉬고 있었지요. 그녀는 급히 찬물에 수건을 적셔 아이의 이마에 얹었습니다. 하지만 열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김씨 과부는 아이를 업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눈보라가 얼굴을 때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을 의원댁으로 달려갔지요. 의원댁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의원님, 의원님. 한참을 두드리자 문이 열렸습니다. 의원이 인상을 쓰며 나왔지요.
이 밤중에 무슨 소란이요? 의원님, 제발 좀 봐주십시오. 아이가 죽어갑니다. 그녀는 등에 아이를 내렸습니다. 의원은 아이를 보지도 않고 손을 저었습니다. 과부가 무슨 돈이 있다고. 약값도 못 낼 주제에. 김씨 과부는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했습니다. 이 한 목숨 바쳐서라도 갚겠습니다. 제발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의원은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갚는다는 말을 믿을 수 없소. 돌아가시오. 쾅! 대문이 닫혔습니다. 김씨 과부는 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보라가 그녀를 덮쳤지만 일어날 힘이 없었지요. 내가 무능해서. 그녀는 아이를 다시 업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 안에서 언니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김씨 과부는 두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어미가 미안하다. 그날 밤 그녀는 동생 아이를 가슴에 품고 밤새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제발 이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밤새 열에 시달렸습니다. 숨소리는 점점 약해졌지요. 김씨 과부는 계속 찬물로 아이의 열을 식혔습니다. 동이틀 무렵이었습니다. 아이의 열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숨소리도 고르게 돌아왔지요. 그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살았구나. 정말 다행이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번엔 운이 좋았을 뿐이라는 것을.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지요. 그날부터 김씨 과부는 더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돈을 모아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아플 때를 대비해서라도 약값은 마련해 두어야 했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조금씩 자라났습니다. 100일이 지나고 첫 돌이 지나고 두 돌이 지나고 어느덧 7살이 되었지요. 김씨 과부는 두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언니는 복래, 동생은 복순이라 불렀습니다. 복을 받으라는 뜻이었지요. 두 아이는 자라면서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얼굴은 똑같았지만 성격과 재주는 달랐습니다. 언니 복래는 손재주가 뛰어났습니다. 어미가 바느질하는 것을 보고 금방 따라했지요. 7살 나이에 벌써 바늘기에 실을 꿰을 줄 알았습니다. 어미, 제가 해볼게요. 복래는 헌옷을 기워 입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어찌 이리 솜씨가 좋으냐? 그냥 손이 가는 대로 했어요. 복래의 손끝에선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동생 복수는 달랐습니다. 복수는 사람의 마음을 먼저 알아보는 아이였습니다. 누가 슬퍼하면 곁에 가서 손을 잡아주고 누가 화나 있으면 조용히 물러나 있었지요. 어느 날 마을 이장댁 마님이 김씨 과부 집 앞을 지나가다가 넘어졌습니다. 나이가 많아 다리에 힘이 없었던 겁니다. 그때 복순이 달려가 마님의 팔을 잡아들였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마님은 복순의 얼굴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 아이가 참 기특하구나. 그날 이후로 마님은 종종 쌀이나 반찬을 보내주었습니다. 두 아이는 각자의 방식으로 빛을 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조금씩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 딸들, 보통 아이들이 아닌 것 같아. 눈빛이 남다르더라. 김씨 과부는 두 딸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너희를 주워온 게 정말 잘한 일이었구나. 복래와 복순이 12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 해는 유난히 흉년이 들었습니다. 봄에 가뭄이 들고 여름에 장마가 길어 농사를 망쳤지요. 마을 전체가 식량난에 시달렸습니다. 마을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장을 비롯한 어른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지요. 이웃 마을에서 곡식을 빌려올 수밖에 없소. 며칠 후 이웃 마을에 다녀온 사람들이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담보로 내놓을 게 없다고 하니 마을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내가 어미에게 말했습니다. 어미, 제가 술을 놓아서 팔면 안 될까요? 내가 아무리 솜씨가 좋아도 그게 어디 쉬운 일이냐. 하지만 복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해보고 싶어요. 우리만이라도 살아남아야죠. 그날부터 복내는 밤낮으로 술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등잔불 아래서 바늘을 들었습니다. 꽃잎 하나, 나비 날개 하나 모두 정성을 다해 놓았지요. 손가락이 부르트고 눈이 침침해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름 만에 수건 10장이 완성되었습니다. 김씨 과부와 복내는 장에 나가 그것을 펼쳐 놓았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양반댁 마님이 그것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마님은 술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 수는 누가 놓았소? 제 딸이 놓았습니다. 이 솜씨가 12살 아이 손에서 나왔다니. 마님은 수건을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꽃잎 하나하나에 정성이 깃들어 있구려. 이 아이는 하늘이 내린 솜씨를 가졌소. 마님은 은자 5냥을 내놓았습니다. 이건 값이 아니라 마음이요. 수건 10장 모두 가져가겠소. 복내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김씨 과부는 떨리는 손으로 은자를 받았지요. 그 돈으로 쌀을 샀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쌀이었습니다. 한편 복수는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이웃 마을과 교섭에 실패한 이유를 알아낸 겁니다. 담보가 문제라면 우리 마을에 다른 것을 내놓으면 어떨까요? 다른 거? 우리 마을 뒷산에 약초가 많잖아요. 인삼, 도라지, 더덕. 그걸 캐서 담보로 내놓으면 안 될까요? 어른들은 무릎을 쳤습니다. 그 방법이 있구나. 복순의 제안대로 마을 사람들은 약초를 캤습니다. 그것을 이웃 마을에 담보로 내놓았지요. 이번엔 교섭이 성공했습니다. 마을은 곡식을 빌려올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복내와 복순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저 아이들이 우리를 살렸어. 마을 이장이 김씨 과부를 찾아왔습니다. 당신 딸들 덕분에 우리 마을이 살았소. 당신이 그 눈보라 속에서 아이들을 구한 게 이 마을의 복이었소. 그날부터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김씨 과부와 두 딸을 보는 눈빛에 존경이 담겼지요. 그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빌렸던 곡식을 갚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다행히 그의 농사는 풍년이었지요. 추수가 끝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이장댁이었습니다. 작년에 당신 딸들 덕을 봤소. 이거라도 받으시오. 이장은 쌀 한 대박을 내려놓았습니다. 두 번째는 마을 부잣집이었습니다. 복내가 놓은 술을 우리 집에도 좀 부탁할 수 있겠소? 값은 후하게 치르겠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사람들이 계속 찾아왔습니다. 쌀 한 대, 반찬 한 그릇, 나물 한 광주리. 작은 것들이었지만 김씨 과부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당신은 훌륭한 어미요. 김씨 과부는 그 말들을 듣고 목이 메었습니다. 15년을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온갖 손가락질과 냉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처음으로 인정을 받고 있었지요. 그날 저녁 김씨 과부는 처음으로 외롭지 않은 밥상을 받았습니다. 쌀밥에 된장찌개, 나물 반찬까지. 푸짐한 것은 아니었지만 마음이 담긴 음식이었습니다. 복내와 복순이 어미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미,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김씨 과부는 두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희가 있어서 어미가 여기까지 왔다.
그날 밤 김씨 과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복례와 복순이 20살이 되었습니다. 두 딸은 각자의 길에서 이름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복례의 수솜씨는 이미 인근 마을에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양반집에서 먼저 찾아와 주문을 할 정도였지요. 복수는 사람들의 일을 중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뛰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툼이 생기면 복순을 찾았지요. 어느 날 이웃 마을의 부잣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복례 아가씨를 우리 집 며느리로 맡고 싶습니다. 아가씨의 솜씨와 인품을 익히 들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복순에게도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복순 아가씨를 우리 아들과 혼인시키고 싶소. 두 딸 모두에게 좋은 혼처가 생긴 겁니다. 김씨 과부는 기뻤습니다.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지요. 아이들이 떠나면 다시 혼자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씨 과부는 두 딸을 불러 앉혔습니다. 복례야, 복순아. 너희에게 좋은 혼처가 생겼다. 어미는 기쁘다. 두 딸은 말없이 손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말이다. 김씨 과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먼저 흘러내렸지요. 어미는 여기서 살 테니 너희는 앞길이 막히지 않도록 가거라. 복례와 복수는 어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미, 우린 어미 곁을 떠날 수 없어요. 무슨 소리냐? 복례가 말했습니다. 어미가 우릴 살렸어요. 그 눈보라 속에서 주워주지 않았다면 우린 죽었을 거예요. 복순이 이었습니다. 우리가 배고플 때 어미는 굶으셨어요. 우리가 아플 때 어미는 밤새 지켜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어미를 모실 차례예요. 두 딸은 조용히 머리를 숙였습니다. 혼인은 하되 어미를 모시며 살겠습니다. 김씨 과부는 두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너희가 있어 어미는 복받은 사람이다. 그날 밤 세 모녀는 서로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복례와 복수는 각자 혼인을 했지만 약속대로 어미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복례는 마을에서 가장 큰 비단집과 인연을 맺어 그곳에서 술을 놓았습니다. 그녀의 작품은 궁궐에까지 올라갔지요. 복수는 마을의 훈장 아들과 혼인하여 마을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지혜로 마을은 점점 부유해졌지요. 두 딸의 명성은 날로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명성은 김씨 과부에게도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관아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김씨 과부를 찾습니다. 사또께서 부르십니다. 김씨 과부는 떨리는 마음으로 관아에 갔습니다. 관아 앞마당에는 이미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지요. 사또가 높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과부 김씨, 앞으로 나오시오. 김씨 과부가 떨리는 다리로 앞에 섰습니다. 사또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폭설 속에 버려진 여자 쌍둥이를 구해 인재로 키워낸 어미여.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여자 몸으로, 과부 몸으로 버려진 아이 둘을 거두어 이 고을의 보배로 키워냈소. 하나는 궁궐에까지 이름이 알려진 순옥희의 명인이 되었고 하나는 마을을 부유하게 만든 지혜로운 며느리가 되었소. 사또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김씨 과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는 이 고을 전체의 자랑이요.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사또는 김씨 과부에게 상을 내렸습니다. 쌀 10가마와 비단 한 필, 그리고 정문 현판이었습니다. 효부를 길러낸 어미에게 이 상을 드리오. 김씨 과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 눈보라 치던 밤에 아이들을 주었을 때 이런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지요. 관아를 나서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축하했습니다. 김씨 과부 축하하오. 당신이 받을 복이었소. 그날 저녁 복례와 복순이
어미를 위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지요.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복내가 어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미, 우리가 새 집을 지었어요. 새 집? 네, 어미께서 편히 쉬실 수 있는 집이요. 방도 넓고 마루도 따뜻합니다. 복순이 이었습니다. 이제 어미는 일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가 모실게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모두 저희가 마련하겠습니다. 김씨 과부는 두 딸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희가 이렇게까지. 그날부터 김씨 과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두 딸이 번갈아 가며 어미를 모셨습니다. 먹을 것도 넉넉하고 입을 것도 풍족했지요. 무엇보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손주들이 찾아와 할머니 무릎에 앉았고 마을 사람들은 존경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보라 치던 밤의 선택이 이제는 가장 큰 축복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김씨 과부가 60이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다시 폭설이 내렸습니다. 그날 밤 김씨 과부는 따뜻한 방 안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하염없이 내리고 있었지요. 복내와 복순이 양쪽에서 어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미, 추우시죠? 이불을 더 덮으세요. 김씨 과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이만하면 더할 나위 없구나. 그녀는 창밖의 눈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 눈을 보니 그날 밤이 생각나는구나. 어떤 밤이요? 너희를 처음 만난 밤 말이다. 김씨 과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눈보라가 아니었으면 너희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그랬다면 어미 인생도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다. 복내가 어미의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우리도 어미가 아니었다면 살지 못했을 거예요. 복순이 말했습니다. 어미는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세요. 김씨 과부는 두 딸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아니다. 너희가 어미의 은인이지. 너희가 없었다면 어미는 그냥 외로운 과부로 살다 죽었을 게다. 하지만 너희 덕분에 어미는 이렇게 복받은 말년을 보내고 있구나. 세 모녀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창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은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마웠지요. 그 눈보라가 없었다면 이 모든 인연도 없었을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집 앞에 모였습니다. 함께 눈을 치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치워드리겠소.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전해야겠소. 폭설이 데려온 두 딸, 그리고 말년에 찾아온 복 이야기 말이요. 사람들이 입을 모았습니다. 맞소. 이건 우리 마을의 자랑이요. 그날 이후 이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버려진 아이를 살린 과부의 이야기. 그 선택이 가져온 기적의 이야기.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선행은 반드시 보답받는다는 것을. 그리고 진심으로 베푼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지요. 김씨 과부는 여생을 두 딸과 손주들에게 둘러싸여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날 때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분이 보여준 선행을 우리도 본받아야 하오. 김씨 과부의 묘 앞에는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폭설 속에서 생명을 구하고 사랑으로 인재를 키운 어미. 그리고 그 옆에는 복내와 복순이 세운 또 하나의 비석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눈이 내릴 때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폭설이 남긴 가장 아름다운 선물. 그것은 바로 사랑과 보답의 이야기였습니다.